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11학년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우리 건축에 관한 수업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바람이 통하고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창이 발달했습니다. 창은 용도나 위치,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며 알아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죠. 이것은 세살 창이라 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창입니다. 세로살은 꽉 차 있지만 가로살은 위아래와 가운데만 4개에서 6개 정도씩 채워져 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답니다. 다음 그림은 불발기 창이라 합니다. 이 창은 방문의 중간 정도에 만들어진 팔각형 모양의 작은 창입니다. 햇볕이 잘 들도록 만든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광창이라 합니다. 출입문이나 방문 위에 길게 달린 것으로 통풍을 위해서 설치된 창입니다. 창살은 촘촘하며 빗살 모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그림은 봉창입니다. 봉창은 크기가 작으며 벽에 만들기 때문에 창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창틀이 없습니다. 살림집에서는 부엌의 통풍을 위하여 벽을 뚫고 살대를 대략 엮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창호지를 바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냄새. 엄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청국장. 엄마가 우리 아들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지.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요. 냄새 때문에 좀 그래요. 일단 맛을 보면 냄새는 금방 잊을 정도로 맛있는 게 바로 청국장이야. 그래요? 그런데 엄마, 청국장은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한 거죠? 글쎄. 인터넷에서 찾아볼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가 찾아볼게. 여기 있네. 된장은 삶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햇빛과 바람 속에서 서너 달 동안 서서히 발효된대. 그 사이에 냄새도 빠져나가는 거지. 하지만 청국장은 삶은 콩에 볏짚을 꽂아 따뜻한 곳에서 2, 3일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만든다는 거야. 발효기간이 짧아서 냄새가 심한 거였네. 그런데 볏짚은 왜 꽂는 걸까?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볏짚에는 콩의 발효를 돕는 고초균이라는 균이 붙어 있대요. 엄마, 청국장은 건강에 왜 좋은 거죠? 그것도 한번 찾아봐요. 그래. 우리나라 장 종류 중에 유일하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리고 사포닌이라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고 콩에 있는 기름은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 여기 보니까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B2,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도 많대요. 저보다 엄마 아빠가 더 많이 드셔야겠는데요. 그래? 우리 아들 기특한데? 그런데 너 요즘 살 빼고 싶다며? 청국장에는 지방을 배출시켜서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성분도 많대. 그래요? 청국장 많이 먹어서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야겠네요.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꽃 기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접시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접시꽃은 꽃 모양이 접시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국 서부와 서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꽃이 크고 쑥쑥 잘 자라며 쉽게 번식하죠. 예로부터 촉규화라고 불리면서 선비들이 시를 지을 때 즐겨 인용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최치원은 촉규화를 통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를 한탄하기도 했죠. 이 꽃은 보통 6월에 개화를 합니다. 잎 겨드랑이나 줄기에 나팔꽃 모양의 꽃이 촘촘히 달리고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5개씩이죠. 무궁화꽃과 모양새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주로 붉은색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연한 분홍색이나 흰색의 꽃도 있습니다. 수술은 많고 암술대는 1개인데 암술머리가 여러 개로 갈라진 모양이에요. 열매는 9월에 볼 수 있는데 씨든 양파 모양이고 그 안에 접시처럼 납작한 씨앗이 세로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잎은 서로 어긋나고 가장자리가 5개에서 7개로 갈라지고 짧은 톱니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집 마당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 꽃이 서양에서는 향신료나 약재로 쓰일 만큼 귀한 재료입니다. 학명도 알타에아 로제라고 하여 치료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의학에서도 이 꽃의 꽃잎이나 뿌리를 다려 병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두통이나 이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번과 5번) 다음은 동아리 회의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 동아리의 활동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회의 내용을 토대로 활동 계획서를 써야 하니까 메모들 하고. 많이들 생각해봤지? 선생님, 우리는 환경 동아리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이라.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하천과 토양,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된대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 동아리가 적극 나서야겠는데요? 그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면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학교나 관공서의 사례를 봤는데요. 1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 10%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동아리가 한번 뛰어보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 표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방송반과 협조해서 공익 광고를 만드는 것도 좋겠어요. 다들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을 세워볼까? 표와 포스터는 다음 주까지 제작해야겠어요.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그걸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익 광고 촬영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공익 광고 촬영을 이번 달 안으로 하는 건 무리야. 선생님, 다음 달 안으로 만들어서 아침 조회 시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그런데 우리 활동이 계획대로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친구들도 잘 알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구나. 자, 오늘 모두 수고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보거라.